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공간이자 생명을 살리는 핵심 자산인 구급차 관리와 운용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시면 최상의 응급의료를 위한 전술적 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급대원으로 임용되어 현장에 나갔을 때 구급차는 단순히 환자를 병원에 실어 나르는 택시가 아닙니다. 각종 전문 의료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가 흔들림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고도의 전술적 요새입니다. 오늘 긴 시간에 걸친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구급차의 법적 기준부터 시작해서 장비 운용, 철저한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프로토콜, 그리고 출동 지연을 막는 예방적 차량 정비까지 구급차 관리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장의 최전선 기지를 완벽히 통제할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구급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부터 바꿔보겠습니다. 구급차의 본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동형 응급의료 환경 그 자체입니다. 화면에 크게 3개의 톱니바퀴 기둥이 보이실 겁니다. 이 3가지가 완벽히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구급차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기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장비와 운용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춘 필수 의료 장비와 의약품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병원 도착 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감염 방지입니다. 구급차 내부는 혈액, 토사물, 호흡기 분비물 등 온갖 감염원에 노출되는 밀폐 공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환자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소독 시스템, 즉 안전 실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차량 유지입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고 소독이 잘 되어 있어도 시동이 안 걸리거나 주행 중 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연 없는 출동과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는 예방적 정비 프로토콜이 필수적입니다. 이 3가지 요소 중 단 하나라도 고장나면 응급의료 체계의 최전선이 무너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나 학교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초핵심 파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국내 구급차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일반 구급차입니다.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환자 이송에 쓰이며 환자실 높이가 12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대용 혈압계, 구인두 기도기 같은 기본 신체 검진 및 응급처치 장비만 탑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관 표시입니다. 녹색 띠를 두르고 환자 이송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절대로 붉은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구급차입니다. 대부분의 119 구급차가 여기에 해당하며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이 목적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환자실 높이가 150cm 이상으로 훌쩍 높아집니다. 핵심 장비로 환자 감시 장치, 기도삽관 장치, 자동심장 충격기 AED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표시는 적색 띠를 두르며 응급출동이라는 붉은색 글씨를 2면 이상의 필수로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음압형 구급차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 이송에 특화된 차량입니다. 특수구급차의 기본 스펙에 더해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드는 특수 기능이 들어갑니다. 차압을 25파스칼 이상 유지하여 병원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부 공기는 수도 14급 이상의 최고급 헤파 필터로 여가하여 배출함으로써 외부 확산을 완벽히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 특수구급차의 띠 색상, 환자실 높이, 필수 구비 장비를 섞어놓고 고르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자를 살려내야 할 전투 공간, 환자실 내부의 설계 기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환자의 안전과 응급처치의 효율성을 위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간 규격을 볼까요?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 안쪽까지 길이는 2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 침대를 바닥에 고정했을 때 처치를 위해 대원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한쪽 면과의 통로가 최소 25c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조명 장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에도 환자의 피부색이나 동공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므로 간이 침대 표면 기준으로 150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150럭스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또한 전구 파손 시 파편이 환자에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플라스틱 덮개를 씌워야 하며 혈색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흰색 조명만 허용됩니다. 의료 장비함은 차량 주행 중 흔들림에도 장비가 쏟아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고 대원이 부딪혀 다치지 않게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두 둥글게 라운딩 처리되어야 합니다. 재질 또한 혈액이나 수분이 흡수되지 않고 곰팡이와 열에 강한 재질이어야 청소와 소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구급차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용 장치들이 있습니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220V 의료기기를 돌릴 수 있는 교류 발생 장치 인버터, 그리고 보조들 것을 놓을 수 있는 긴 의자는 특수구급차만의 고유 설계 기준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구급차의 출동부터 복귀까지 이어지는 무한 루프, 즉 전술적 생애주기입니다. 구급대원의 하루는 이 4단계의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첫째, 대기 단계입니다. 언제 벨이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비와 차량, 소모품을 1일 점검하고 훈련하며 항시 100%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출동 단계입니다. 상황실 지령이 떨어지면 환자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차고를 탈출합니다. 셋째, 현장 단계입니다.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한 뒤 다수 사상자인지 분류하고 환자에게 응접처치와 의료지도를 수행하는 가장 치열한 단계입니다. 마지막 넷째, 복귀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병원에 환자를 인계하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출동을 위해 병원 앞에서 즉각적으로 장비를 재정비하고 구급차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상황실에 복귀 중임을 무전으로 알리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귀소 중에는 긴급 자동차 운행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모든 신호와 속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급 상황이 해제되었기 때문이죠. 이 생애주기가 톱니바퀴처럼 지연 없이 돌아가야만 다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그려져야 할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사이렌을 끄고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현장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달려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만약 현장이 안전함으로 판단되면 그때 환자와 접촉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문진과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도의사에게 직접 의료지도를 요청해 전문 약물 투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붕괴 위험, 유독가스, 화재 등으로 현장이 위험함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단독으로 진입해선 안 됩니다. 현장 진입을 대기하고 상황실에 경찰이나 소방 펌프차 등의 현장 통제 지원 인력을 즉각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특수 상황에 대한 대처도 중요합니다. 대형 교통사고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에는 한 환자에게 매달리지 말고 전체 규모를 파악한 뒤 중증도 분류를 가장 먼저 시행하여 추가 인력과 구급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폭력적 환자나 주치자를 만났을 때는 억지로 제압하려 하지 말고 구급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반드시 경찰 동승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노란색으로 강조된 안전 경고를 보십시오. 구급차 문을 개방할 때는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동 중에는 구급차 내 모든 대원과 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 이제 구급차 관리의 핵심 중 하나인 감염 방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급차 내부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3가지 소독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 빈도 기준은 시험에 단골로 출제됩니다. 첫째, 수시 소독입니다.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되었거나 결핵이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후에는 구급차 내부와 주요 접촉 부위 표면을 즉각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둘째, 주 1회 이상 정기 소독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구급차 내 외부와 모든 의료장비에 대해 대대적인 정기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월 1회 이상 위탁 소독입니다. 대원이 직접 하는 것을 넘어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손이 닿지 않는 구석까지 정밀하게 위탁 소독을 맡겨야 합니다. 하단의 소독제 적용 기준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오염되지 않은 일반 표면, 침상, 손잡이 등은 낮은 수준 소독제나 식약처 허가를 받은 환경소독용 티슈로 닦아냅니다. 하지만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표면은 반드시 중간 수준 소독제를 제품 기준에 맞게 희석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이때 오염 물질을 만지게 되므로 일회용 장갑 착용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구급차를 소독할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과학적이고 전술적인 3단계 파이프라인을 따릅니다. 스텝 1은 소독 준비 및 환기입니다. 차고 내부가 아니라 개방성이 좋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실외 지정 장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급차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 충분한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빛과 공기는 바이러스를 희석시키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또한 소독제를 만지기 전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기 전후로 반드시 철저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스텝 2는 1차 소독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을 닦아내는 단계인데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건 같은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압축 공기를 쏘면 구석에 있던 감염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떠오르는 에어로졸화가 발생해 대원의 호흡기로 침투하게 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표면은 차염소 산나트륨 희석액을 적신 천으로 닦아내고 모니터 같은 금속이나 전자기기는 부식을 막기 위해 70% 알코올로 닦아줍니다. 스텝 3은 근무지에 복귀한 후 진행하는 2차 정밀 소독입니다. 소독의 방향은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즉, 운전석을 먼저 소독하고 그 다음에 환자 탑승실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독제를 묻혀 닦은 후 병원균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들것 프레임 등은 최소 10분 이상 접촉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청소할 때 마른 빗자루로 쓰는 행위 역시 먼지와 세균을 날림으로 절대 금지입니다. 물걸레나 전용 소독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급차 내부 환경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구의 소독 기준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의료기구의 위험도에 따른 스폴딩 분류법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고시 출제율이 매우 높은 핵심 파트입니다. 위험도에 따라 레드, 옐로우, 그린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레드 고위험 기구입니다. 혈관이나 무균 조직 내부로 직접 삽입되는 기구들로 정맥 주사 바늘이나 수술 도구 등이 속합니다. 이 기구들은 세균의 아포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절대적인 멸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 구급차에서 쓰는 고위험 기구는 대부분 일회용이므로 사용 후 즉시 의료 폐기물함에 폐기하면 됩니다. 둘째, 옐로우는 준위험 기구입니다.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후두경 블레이드나 기도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기구들은 결핵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그린입니다. 비위험 기구입니다. 환자의 손상이 없는 정상적인 피부에만 접촉하는 기구입니다. 청진기, 혈압계, 커프, 침대 표면 등이 속하며 일반적인 세균을 죽이는 낮은 수준의 소독이나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주의사항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혈압계처럼 비위험 기구로 분류된 장비라 할지라도 만약 현장에서 환자의 피나 타액 같은 분비물에 오염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체 없이 준위험 기구로 등급을 상향 간주하여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중간 수준 이상의 정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예외 상황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염 관리를 마쳤다면 이제 구급차의 하드웨어, 즉 차량 그 자체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적 정비 지연은 곧 현장 응급처치의 지연으로 직결됩니다. 차량 고장으로 환자가 길바닥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4단계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일 점검은 매일 아침 교대 시 운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차량 외관 파손, 타이어 상태, 경광등과 사이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안전 운행의 최소 요건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시동 전 점검은 키를 꽂기 전에 하는 점검입니다. 엔진룸을 열고 오일류와 냉각수 수위를 측정하며
구급차를 밤새 주차해둔 바닥에 시커먼 오일이나 물이 고여있는 누유 누수 흔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시동 중 점검은 시동을 걸고 진행합니다. 배기가스가 나오므로 반드시 차고 밖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쑥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인 감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동료와 함께 밖으로 나가 모든 외부 조명과 사이렌이 최고조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기 점검은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요일을 정해 실시하는 정밀 점검입니다. 엔진 오일과 필터를 적기에 교체하고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마모도를 확인하는 등 차량의 심장과 발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심층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1일 점검 시 구급차 주변을 360도 돌며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시각화한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차고에서 수행해야 할 루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단입니다. 지붕에 달린 경광등과 등화장치 중 전구가 나가서 미점등되는 장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환자실 내부 천장의 인버터와 환풍기에서 정상적인 작동음이 들리는지 체크합니다.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구급차의 슬라이딩 도어는 무거운 들것이 오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문을 여닫아 보면서 평소보다 무겁게 뻑뻑하거나 쇠가 긁히는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면 롤러암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 즉시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하단으로 시선을 내리면 구급차에 발인 타이어가 있습니다. 공기압이 적절한지 휠너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타이어 옆면에 파인 자국이나 마모 한계선을 넘은 트레드 파손 여부를 직접 손가락으로 만져보며 점검해야 고속주행 시 펑크로 인한 전복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후방입니다. 차를 살짝 이동시킨 후 주차했던 바닥에 오일 누수나 누유 흔적이 있는지 꼭 살피고 사고 시 법적 증거가 될 전후방 영상 기록 장치 블랙박스가 정상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외관 검수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후드를 열고 구급차의 심장 부인 엔진룸을 점검하는 정밀 진단 맵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액체류와 배터리 4가지만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7번과 5번 위치의 엔진 오일입니다. 레벨 게이지 노란색 손잡이를 뽑아 오일이 풀과 로우 선 사이에 있는지 적정량을 확인합니다. 구급차는 공회전과 급가속이 많아 엔진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므로 오일을 적기에 교환하지 않으면 슬러지와 탄화 현상이 발생해 엔진이 망가집니다. 둘째, 9번과 4번 위치의 브레이크 액과 스티어링 오일 핸들 오일입니다. 통 외관에 표시된 눈금에 적정 수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11번과 12번 위치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단자에 허연 가루 같은 부식물이 끼어 배선 체결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상단의 상태 표시창 색깔을 봅니다. 녹색이면 정상, 검은색이면 충전 필요, 흰색이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넷째,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6번과 8번 위치의 냉각수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을 열 때는 폭발적인 압력의 뜨거운 증기로 인해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각수 점검은 주행 직후가 아니라 반드시 밤새 주차해두어 엔진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있는 냉각 상태에서만 보조 탱크의 수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을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급차를 구성하는 3가지 톱니바퀴를 살펴보았습니다. 환자를 살려내는 장비들의 정확한 세팅,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감염원을 차단하는 철저한 위생 소독, 그리고 흔들림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게 해주는 빈틈없는 차량 유지 보수 프로세스. 이 3가지가 하나로 결합될 때 비로소 미션 컴플리트, 즉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완성됩니다. 흔히 응급처치라고 하면 현장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나 기도 삽관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출동 대기 시간에 묵묵히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소독포로 들것을 정성스레 닦아내는 그 철저한 구급차 관리야말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동료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훌륭한 응급처치입니다. 구급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전우이자 생명 연장의 전술기지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매뉴얼을 실무 현장에서 기계처럼 정확하게 수행하는 최고의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장 구급차 관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